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주식 시장도 크립토 시장도 2022년 한 해는 정말이지 다이나믹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모두 겪을 수 있다라는 게 신기할 정도였는데 그래도 그렇게 어려웠던 시간은 이렇게 또 과거가 돼버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연간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올해 장을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긴축 기조가 위험자산 시장을 이렇게까지 강타를 했던 거고 미드텀 랠리도 산타 랠리도 사라진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지난 전고 대비 70% 넘게 빠져 있고 올해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63% 수준의 하락세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어려웠던 지난 1년의 시간을 꽤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대 같아서는 연말 종가 마감을 17,000달러 위에서만 해주면 참 좋겠다 싶긴 했는데 지금 자본시장 안팎의 분위기를 보면 이 역시 일단은 간단치 않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은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추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인베스팅닷컴의 수석 애널리스트가 나름의 근거와 함께 제시한 내년 추천 종목 15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분야가 어떤 것을 근거로 추천됐는지를 체크하시면 자본시장 전반의 분위기 또 그 흐름을 조망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펀더멘털 체크가 크립토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크립토 프로젝트의 펀더멘털을 이야기할 때 그래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 개발 활동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센티멘트가 올해 탑10 개발 활동 순위를 발표했는데 결과가 꽤 흥미롭습니다. 크립토 투자를 가치 투자의 영역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도 잘 체크하시면 내년 전략 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무 급격하게 그것도 1년 내내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걸 버텨냈다라는 게 기특하게 느껴질 정도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겨웠던 시간이었지만 분명 시장에는 사이클의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도 머지않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들 지속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도 잘 체크하시면서 내년 전략도 잘 설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올해 마지막 장은 정말 이게 현실이 맞나 싶은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고 그렇게 연간 하락폭을 따져보니까 다우는 그나마 연간 하락폭이 마이너스 8.8% 수준으로 선방을 했고 S&P 500은 무려 19.4%, 나스닥은 33.1%나 추락했습니다. 코로나로 시작됐고 전쟁으로 악화됐던 공급망 리스크, 여기에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 이런 것 등이 악재성 시너지를 내면서 시장을 얼마나 강력하게 흔들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숫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성장주가 경기 수년주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지면서 지난 10년 동안의 추세를 거슬렀던 것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애플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은 적게는 28%, 많게는 66%까지 올해 추락을 하면서 S&P 500의 성장주를 30.5% 끌어내렸습니다. 반면 가치주는 7.7% 하락하는 데 그쳤는데 투자자들이 에너지를 비롯해서 이익과 배당률이 높은 종목에 몰리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장 밖에서 벌어지는 글로벌 환경에 발맞춘 투자자가 그나마 조금은 상대적으로 더 선방한 게 지난 1년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짚어봤지만 지금 문제는 내년으로 달력이 넘어간다라고 해도 이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반전될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2% 목표를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2007년 이후 최고치인 5% 이상으로 최종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 시장 안팎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인베스팅닷컴의 수석 애널리스트 제스 코엔이 15개 종목을 추천하면서 나름의 근거를 제시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을 추천했는데 그 근거로는 탄탄한 펀더멘털과 적절한 가치평가, 건전한 대차 대조표,
대규모의 현금 보유 상황 등을 제시했습니다. 소비재 분야에서는 제너럴 밀스와 허쉬, 캠벨숲 등이 제시됐는데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 경제 성장 악화 우려 등으로 인해서 경기 방어적인 소비재 영역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내년에 강력한 수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의료 서비스 기업으로는 일라엘리, 머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등이 꼽혔는데 이 세 개 기업은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고 기업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매력적인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방산업체로는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와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이 선택됐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으로 인해서 각국 정부의 국방비 예산 증가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중국 인터넷 기업으로는 알리바바와 판듀오듀오, 바이두 등이 추천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기술주 규제 가운데 최악의 규제 상황, 어느 정도 일단락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로 코로나 종료를 선언하면서 국가 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 등이 2023년 반등 가능성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어떤 섹터가 어떤 근거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됐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꼭 주식에 투자하지를 않더라도 시장 전반의 분위기, 흐름, 방향성을 바라보는 데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안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섹터별로 분석해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의 흐름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리 건전하고 비전적으로 잘 돌아가는 프로젝트더라도 비트코인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서 시세가 흔들리는 결과로 아주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은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간 종가 마감을 17,000달러 위에서 해주면 참 좋긴 할 텐데 그러기 쉽지 않다라는 점을 차트가 꽤나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지수 역시 시장의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25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에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투심이 악화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폭 없이 42% 주변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16,559달러 아래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곰 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줬고 이런 상황이 더 이어질 경우에 다음 지지라인은 16,256달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곰 세력은 가격을 16,256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캔들의 긴 꼬리가 보여주듯이 황소들이 강하게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수 세력은 이동평균선에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가격이 20일 지수 이동평균인 16,820달러에서 하락할 경우에는 16,256달러 아래로 뚫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후에 16,000달러에서 15,476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반면 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반등해서 이동평균을 돌파할 경우에는 저가 매수가 강하게 붙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18,000달러에서 18,388달러까지 랠리를 촉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큰 폭의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6개월 차트를 제시하면서 지금 시장의 흐름은 2018년의 상황을 복붙한 것처럼 똑같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7년 하반기에 급격한 랠리 이후 2018년 1년 내내 상승폭을 반납했는데 이후에 이듬해 상반기에 하락폭을 크게 만회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의 상황이 지난해 급격한 랠리 이후의 폭락 상황이어서 이게 2018년의 상황과 완전 똑같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반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이지 이렇게만 돼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건크릭의 CEO 마크 유스코는 블록웍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와 고객들에게 내재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암호화폐가 가치를 확보하려면 자본과 부채, 현금 흐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 단순히 사고 파는 암호화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특히 암호화폐는 전통 금융의 연방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험풀을 가져야 한다.
최후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마치 보험 없이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뽀글이 사태 이후에 거래소의 자산 안정성, 프로젝트에 대한 견고한 펀더멘털 필요성, 이런 것 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좀 더 멀리 내다봤을 때는 꽤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펀더멘털을 이야기할 때 프로토콜의 개발 활동 정도를 체크하는 게 그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센티멘트가 2022년 탑10 블록체인 개발 활동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1위는 카르다노가 차지했는데, 카르다노의 개발 활동률은 2위 폴카닷과 비교해서 18%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카르다노의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은 12월 16일 기준으로 4,445건으로 전년 대비 3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찰스 호스킨슨이 종종 입방정을 떨면서 밉상으로 비춰질 때도 있긴 하지만, 카르다노 네트워크는 올해 꽤나 튼실하게 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위는 폴카닷, 3위는 코스모스, 4위는 이더리움이 차지했고, 이어서 인터넷 컴퓨터 ICP, 엘론드, 플로우, 옵티미즘, 앱토스, 폴리곤 등이 탑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반갑게 느껴지는 소식입니다. 요즘 곳곳에서 솔라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FTX 사태 이후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영향과 상관없이 솔라나는 폭락에 또다시 폭락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업계에서 나름 방귀 좀 낀다라는 인물들이 솔라나에 대해서 호평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아크인베스트에서 암호화폐 책임자를 역임한 크리스 버니스케는 솔라나를 $10 아래에서 매수하지 못하면 분명 후회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나톨리 야코벤코 솔라나랩스 CEO의 비전은 이더리움이나 코스모스 창시자의 비전보다 실용적이라고 생각한다. 생태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솔라나 생태계의 D앱 개발자는 프론트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확고한 지지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 역시 일부 현명한 사람들은 솔라나에 유능한 스마트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고 사람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미래가 밝다라고 말한다. 외부에서 이런 걸 말하긴 어렵지만 커뮤니티가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이렇게 나름 긍정적인 지원 사격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요즘 솔라나 홀더분들 많이 심란하실 텐데, 이런 긍정적인 전망과 지지 의사들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지 싶었던 소식도 하나가 있는데, 최근 우리의 걱정도를 높였던 그레이스케일 GBTC와 관련해서 발키리가 GBTC의 스폰서와 관리자 역할을 맡고 싶다, 이런 공개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발키리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GBTC의 스폰서와 관리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레이스케일이 GBTC와 함께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하지만 최근 그레이스케일을 비롯한 몇몇 계열사들의 사건 사고 등을 고려하면 이제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호연지기가 가득한 제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은 GBTC의 자산이 100억 달러가 넘고 발키리의 운용 자산은 1억 8천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인데스크는 이번 발키리의 제안은 다소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발키리의 진짜 의도가 뭔지 이런 꽤 흥미를 자극하는 부분으로도 여겨집니다. 뭔가 신나게 한 해 인사를 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너무도 어려웠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상황은 글로벌 투자자 모두가 감내하고 인내하고 있는 거라는 점 생각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더 위안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힘겨운 한 해였고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늘 차분하고 냉정하게 시장 바라보시고 나름의 전략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고 원하시는 목표 꼭 달성하실 수 있게끔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의 운영사 주식회사 블라블라 팩토리는 2023년을 크립토 미디어로 도약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고 의미 있는 정보 유통의 창구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